제목이 거동 못하는 남편을 10년간 간호하다가 살해한 아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마 거동을 못하는 지병 때문에 네. 10년 동안 아마 병 치레를 했나 봐요. 알아 누운 것 같은데 이 남편을 이제 10년간 돌보다가 이제 급기야 남편을 아마 살해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 일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분한테 네.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2심에서는 2년 6월 줬어요. 네. 그런데 2년 6월을 확정한 겁니다. 대법원 확정.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2심에 2년 6월에 손을 들어준 거고 이제 이 사람은 2년 6월 확정된 겁니다. 그 2007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남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하지체부터 마비가 오신 것 같아요. 아래부터? 거동을 못하는 남편을 계속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대소변까지 받으시면서 아이고 엄청 고생한 겁니다. 10년간 노력하셨고요. 또 2017년에는 이분이 그 선생님이셨나 봐요. 교직을 사직을 하시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거 다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간호를 했는데 그 남편하고 이제 다툼이 자꾸 발생을 했나 봐요.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툼을 벌이다가 2017년 12월에 매일 3시간씩 함께 새벽 기도를 하자는 남편의 관건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제 지식사를 하게 한 혐의로 이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니까 목 조르고 비구폐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 이제 이거 같은데 네. 1심에서는 그게 이제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래서 무죄를 때렸었는데 네. 2심에서는 이게 질병이나 사고, 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다. 네. 이건 타살이다. 네. 그래서 살인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서 2년 6월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 법리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살인이 맞다. 네. 그래서 이제 2년 6월로 선고를 확정한 것 같은데 뭐 잘못된 겁니다. 이유 야를망론하고 사람을 살해한 행위가 이게 명확하다면 이제 네. 판결에 의해서 결정된 거니까 네. 그거 잘못된 건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교직 계시던 분이 사직까지 하면서 10년간에 걸쳐서 네.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가면서 병치레 했다면 네. 제가 판단컨대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참작돼서 2년 6월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살해하고 2년 6월짜리는 없습니다. 네. 그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재판부에서도 많이 이 참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분들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그럴 것 않는다는 같아요. 표시를 어머니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해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게 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유야를망론하고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자체는 그 살인이고 그건 잘못된 용서받을 거죠. 수 없지만 네. 아마 한 10여 년간 정말 이런 말도 있긴 하잖아요. 김병치레의 효자 없다고. 네. 제가 이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저 집사람이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수술하고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나왔다가 다시 입원했다 이러는데 네. 힘들어요. 힘드시죠. 힘들어요. 이게 뭐 설거지 할랴 가끔 설거지 할랴 저 쓰레기 분리수거 할랴 저 빨래 뭐 갤랴 아니, 그건 해야죠. 집에서 해보니까 사소한 일들이 어머니 평생 이게 사소한 일이 결코 아니었구나. 네. 그거를 또 제가 요 근래에 새삼 느껴요. 제가 좀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 사회가 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좀 더 선진국이 되려면 최근에 교수님 영케어러라고 들어보셨죠? 어린데 20대 초중반인 분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부양을 하느라고 뭐 알바도 못하고 학업도 못하고 그건 미치는 거지. 그걸 영케어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그 케어를 해주는 사람 이런 뜻인데 그 영케어러 문제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권투 선수가 네. 자기 아버지 결국은 살해한 그 사건도 네, 마찬가지. 네, 이거는 정말 그 살인을 조장한다 표현하는 그렇지만 이게 좀 이상하게 좀 돌아가신 분도 좀 말도 안 되게 돌아가신 거 가족으로 인해서 본인은 또 살인범이 돼서 이런 2년 6개월씩 선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아프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그 파견을 해서 이분들을 그 부양을 국가에서 해주는 이 정책이 진짜 뭐
다음 선 끝나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병인이 간병인에 대해서. 그 간병인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사회 문제가 된 지 꽤 됐어요. 네. 그래서 가족 간병.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가지고 간병인을 두고 여러 사람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나가서 생업 활동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사는데. 네. 간병에 치중하면서 이게 그 막다른 골목에 쓰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완전히 구석에 그거는 걸린 거예요. 예.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라고 지칭하고 있는 한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네. 국가에서 일정 부분 그 도와주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해야 됩니다. 뭐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진짜 일도 일 같지 않은 거 대충 시간만 때우고 하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 줘가지고 뭐 일자리 창출하는 것처럼 네. 얘기하는 그런 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네. 그건 안 맞아요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위험한 행위를 하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경우처럼 네.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나가서 일하게 해주고 그 시간에 국가가 간병인을 대동해서 돌봐주는 어떤 시스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선진국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이제 진짜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 영케어로 관련돼서 즉 젊은 가족 요양 지원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이제 국가에서 나선대요. 해야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해야죠. 심각성을 인지해가지고 특히 이제 아까도 어떤 우리 회원님 써주셨는데 어머니가 아프셔갖고 학업을 중단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봐. 이 실태를 보면 거의 그냥 그 이분이 불행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도 20, 30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론 중장년도 이렇게 케어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매몰이 돼 버리면 인생 자체에서 자기가 미래에 충분히 40, 50년 먹고 살 거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거든요. 맞아요. 이거 국가적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좀 맞아요,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은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맞아요. 기회를 네. 부여해주고 그 네. 기회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이 있다면 네. 그걸 국가에서 보완해주는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실질적인 복지사회입니다. 맞습니다. 돈 줘가지고 먹고 살 정도의 뭐 쌀만 팔아주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하면서 사실 일도 일 같지 않은 일 주면서 돈 주려면 차라리 그냥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 그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복지국가 유럽 스웨덴 뭐 이런 핀란드 이런 나라는 아시겠지만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요양을 하잖아요. 자기가 요양을 하면 그 급여가 나와요. 월급이 나와서 내가 직장을 안 구해도 이 먹고 사는 게 정리가 되도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아예 그냥 생산적 계층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든가 아예 그러니까. 급여를 주고 아니면 사람이라도 제대로 파견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직업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인맥 관계도 그때 넓혀야 되잖아요. 20, 30대 때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건 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